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짧게 우리 주민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님, 요번에 우리 군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이 종료가 안정이 된 건가요? 지금 그 동부 아파트하고 하늘 아파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거의 다 됐고 동부를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5개 아파트 있습니다. 3익 2차부터 해가지고 가구 수로 따진다고 하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가구 수는 하반기에 한 865세대 남았습니다. 865세대. 예. 그 중에서 공동주택을 뺀 일반 개인주택은 얼마나 남았죠? 전부 다 공동주택이고요. 개인주택은 개인주택은 다 이제- 없습니다. 예. 지금 이거 865세대를 하면 우리가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여분의 예산이 좀 있나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860세대 중에 요거는 이제 남은 5개 아파트는 사전 차업량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50% 정도를 이제 잡아서 이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업량 측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60%가 대상이 되면은 10%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측정을 해봐야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추경에 추가로 좀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된 거죠? 지금 금년에 한 69억을 이제 12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가 얼마였었죠, 이게? 총 사업비는 이제 680억이고요. 국비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시비는 이제 69억 확보한 겁니다. 근데 늘 아까 우리 군소음하고도 비슷한 예지만 우리 방음창 사업에 대한 확대 방안은 전혀 우리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대략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뭐 몇천억이 나옵니다. 그걸 추가로 하게 되면은 2,500억인가 추가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어느 한 지역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한미과에서 소음 보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50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좀 자체 사업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 우리 주민지원과가 더 이상 개편을 해서 주민지원과 자체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어디서 잔여 사업이 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한 개 팀이 이제 한미협력과의 한 개 팀으로 존치가 됩니다. 한미협력과 쪽에서 네, 네. 그럼 이 사업을 맡아서 예, 한다. 1+3으로 그러니까 팀장 1명에 직원 4명 해서 이제 근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게 뭐 우리 주민지원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너무 많은 민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군소음하고는 또 약간의 좀 성질이 틀려요. 이 방음장 사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인데 우리 소음도 측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음도 측정은 다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소음 등고선 네. 그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네. 아, 그게 다시 하면은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한다면은 소음 보상을 주면서 다시 그 그렸거든요. 네. 소음 그 등고선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만약에 그때 그게 약간의 소음도가 달리 나온다고 해당 지역이 그때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우리 한미국제교육과에서 측정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등고선을. 예. 그런데 그 등고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등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됐던 지역이 그 등고선에 포함이 됐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그것도 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희 뭐 자체- 미국 지전에 따른 뭐 보상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2,500억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재원을 확보해서 아니 2,500억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주민분들이 아직도 그 등고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한 집 걸러 내 앞집은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다시 측정을 요구하는데 측정할 기준이 마땅치 없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소음 보상에 따른 등고선이 다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2년이든 3년 후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은 거죠? 그런 거 아니고 3년을 건의를 한 상태고 현재는 5년입니다. 현재 만약 3년으로 오게 된다면 3년 후에 그 기준으로 삼아서 나 여기 포함되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등고선 그린 게 좁게 그려져 있고 소음 보상 주면서 다시 그린 거는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방음창을 했을 때 2,5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아, 지금 그 차이에서만 예. 그래서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나중에 뭐 추가로 또 다시 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지만 다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번에 이 사업이 완전 종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새롭게 우리 소음 측정 등고선이 측정을 해서 좀 확대를 하거나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여기서 종료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아니 지금 이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에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국비 사업, 국비 지원은 작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 그래서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그 주민 편익 시설 사업 전체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너무 예. 길어지니까 그래서 재원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건 한번 국장님 한번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시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방음창 사업에 대한 그 등고선 그러니까 지도를 좀 상세해서 표시를 한번 해줘서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 행정기구 개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과는 당연히 폐지가 되고 그 폐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명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이제 지금 주무과가 한미협력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무과를 문화예술과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과는 이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믹싱해서 두 개 과를 분리해서 이제 우리 국제문화국에는 4개 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어디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한미국제교류과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광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그렇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그냥 직제 개편만 예, 올라가는 거고 팀이 새롭게 생기고 또 문화예술과 팀이 문화유산 국제화돼서 관광과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굳이 왜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게 저는 제 지역구에 관광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또 팽성 쪽에도 관광특구 지정을 하려고 지정 받았나요? 아직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예. 그 관광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화 관광이라는 표현하고 우리 관광가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 특수 지역은 좀 틀리거든요. 우리가 실은 문화 유적의 뭐 그런 관광 특구가 아니라 우리는 특수한 그 관광 특구 지정을 받은 건데 여기에 문화유산 관광가라는 명칭이 같이 들어간다. 예, 예. 그거는 조금 한번 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 제시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면도 있고 또 이제 그거 조직을 만지는 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좀 국장님 나름대로 예. 정확히 좀 의사 전달을 해서 의사 전달은 여기 문종호 과장님이나 저나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게 다 지역 보면 그래도 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게 이제 이대로 명칭을 제가 일부 받아봤는데 문화유산 관광가 뭐 말은 나쁘지 않는데 왠지 타 지역의 관광 유산하고의 우리 관광 특구 지역하고 약간 특색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구도심에서는 관광 특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업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경제 중심지거든요. 구도심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축소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관광 특구 지역에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관광가는 존치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아무쪼록 대충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얘기하는 방음장 사업은 진짜 사업은 종료가 지금 진행된 사업 종료가 끝이 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추후 사업 진행 과정은 아직 크게 협의된 사항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음 사업은 우리 한 개 팀이 존치가 되면서 계속 이어서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근데 일반 주택은 다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남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주민지원과 질의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추진에서 427페이지에 내용이 여기 공여지 현황이 지금 CPX 훈련장하고 소총 사격장 이렇게 두 군데 알파 탄약고는 여기서 자료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알파 탄핵군은 도시계획과에서 네, 도시계획과 별도로 예, 별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여기 알파 탄약고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조사가 안 됐겠네 별도로.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예. 그 LPP라고 그 토지연합관리계획에 그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소파 협상에 의해서 반환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CPX 훈련장하고 소총 사격장은 이 반환 협의가 12년도에 이게 12년도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몇 년도부터 이 반환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예, 12년도부터 이제 나왔던 올해가 23년이니까 1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예, 예. 진행이 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환경평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 예, 3월달에 지금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20년 7월 달에
안건 상정이 돼가지고 협상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달에 시설구역 분과위에서 이제 협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어떤 협상이 완료가 된 거죠? 요 이제 시설물 대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 협의입니다. 요거. 협상이 완료가 됐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미군 측하고 오케이가 됐다는 거죠. 예, 그거는 국방부하고. 반환하기로 예. 반환 협상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이제 그 환경 평가 조사 해야 지금 되거든요. 100으로 잡으면 몇 프로까지 지금 온 건가요? 예? 지금 반환 효과가 예. 100%에서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은 됐습니다. 60%. 절반이 된 거예요? 예. 10년 동안에 절반이 됐다? 10년은 아니고요. 예. 본격적으로 개시된 거는 20년 7월 달입니다. 20년도. 처음 20년 이야기 나온 7월. 거는 11년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건 이제 말만 나온 거고요.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거네요, 결국은. 예, 그래서 금년에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분과위에서 지금 환경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하는 걸로 23년 말까지 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요것만 완료되면은 이제 합동위로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최종 승인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 그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요 매수는 전액 11호 해야 되는 건가요? 매입비는 이제 그 토지 매입비는 국고 지원이 한 60%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공여 구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사업을 반영을 시켜야지 네.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 기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행안부나 이렇게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시군이 뭐 의정부 동두천 해가지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지네 걸 뺏기니까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있는 형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니네는 평택 지원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또 받으려 그러냐. 중복으로.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딱 카트를 한 겁니다. 그때 18년도에. 그러면 국방부에 승인이 나더라도 그다음에 이 매각 절차가 예. 보통 몇 년 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소파하고 관계 없잖아요. 예. 소파는 이제 내년에 합동위에서 승인이 나면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환경 정화에서 저희 시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화 기간이 있을 거 여러 가지 정화 기간- 현장 조사도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예? 정화에 관련된 예. 환경 조사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정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하는데도 한 뭐 2년 이상 이제 소요되는. 내년 상반기 된다 하더라도 26년도 7년도까지 돼야 완료가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정화는 이제 좀 저희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정화를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은 한 1년 정도면은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시민의 공간이나 문화역사를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7, 8년 이상은 잡아야 또 예산도 필요한 거고 40% 이상 우리 또 11회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죠. 한 900억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매수할 수 있는 40%에 대한 금액도 준비 내년 상반기가 끝난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잡아야 되니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설계를 해야 또 됩니다. 문화예술 시민의 공간으로 또 만든다 해도 거기에 대한 또 예상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지금도 장기적인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승인 받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동안 다음에 이제 매수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 그 과가 어디로 이게 그 다음 절차는 뭐 도시계획과나 어디 뭐 문화예술과나 이쪽으로 과가 움직여지겠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공원 조성은 이제 공원과 공원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한미 예, 역사박물관은 이제 우리 문예과 박물관 팀 이렇게 이제 세분화. 과장님 내년까지만 고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평가는 환경부로 가면 되니까 뭐 하고 있다 하지만은 예, 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명숙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것 같으시네. 저희도 힘듭니다. 차근차근 몇 가지만 우선 질문하고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미군 항공기 소음 진동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그 미군 항공기에 대한 어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역을 쭉 보니까 22년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현재 한 30번 정도의 소음 민원이 있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조치 결과라고만 다 건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행이 되기가 힘들죠? 시정이 되기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전체를 보면 민원 접수 내용이 30건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주한 미군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항상 고질적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이 시원치 않다라는 부분인 것이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꿔서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소음 방지 협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평택시도 주한 미군하고 같이 이 협정이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총 뭐 한 80여 회 국방부에 이제 이 민원 사항을 전달했으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지자체의 한계가 이 군용 항공기 소음 민원이 이제 국가 사무로 돼 있고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 그 민원 전달, 그러니까 민원 전달을 할 뿐이지 이게 답도 없고 뭐 해결할 의지도 저희한테 통보 안 해주고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음 방지 협정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사항은 모르시나요?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업무 태만 중에 하나세요. 지금 우리 그 이간우 위원님 지역구나 이종원 의원님 지역구 그다음에 이제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뭐 몇십 년 나온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지 협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평택시가 중앙부처나 국방부를 쫓아다니시면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 법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비행 금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평택의 주한 미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군이 내려왔을 때 우리 평택시에 벌어질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시고 집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조치 결과만 있지 그 다음의 단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미군과 우리나라의 어떤 기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추락 전투기
추락 사건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쵸?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나 아니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그거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요구하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군소음 피해는 우리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소음, 군소음. 네. 그다음에 환경오염. 환경오염 중에서 뭐 토양, 수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반환을 받으시면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군소음인데 이런 협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이미 1996년도에 받아냈고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항은 없습니다. 단서 조항을 자기들 유리하게 붙였기 때문에 야간 비행에 아무런 강제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단서 조항으로 붙여 놓는 거하고 안 놓는 거하고는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에 유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알겠습니다. 우린 통보하는 거에서 그 어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힘들겠지만 평택 시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한이 있으면 기다리겠지만 조치 결과가 기한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글쎄 말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금 현재 그래도 군소음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근데 군소음법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 거기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럼 비행 시간하고 이런 시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야간 비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 비행 시간까지는 몰라도 그 훈련 일정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밤 10시부터 그 아침 6시까지가 가장 이제 힘든 시간인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매뉴얼을 갖고 계셨어야죠. 네,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자, 각종 위원회가 좀 많죠. 그렇죠? 네네. 많습니다. 우리 국제문화국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미 국제교류과는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 2개소가 있습니다. 3개 아닙니까? 평택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예, 3개. 한미민간교류협의회,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자료구축 및 보존위원회에서 21년도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혹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좀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례 중에 보면 담당 부서의 장은 존속 기한 내에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위원회로 나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제가 전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한미 국제교류과도 불용액이 적지가 않아요. 2021년도, 20년도, 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도 위원이 이미 선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연직이 제외가 되고 위촉직으로만 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평균적으로 매년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느냐를 이제 평균을 내던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위원회 수당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걸 그냥 관례대로 그냥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타 같기도 하고 제가 보면 위원회 수당이 지금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자료 구축 및 보존위원회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오타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21년도에 2억 2,441만 원이고 22년도에 8,6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위원회 예산이. 그래서 불용액이 2022년도에 8,485만 7,6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194만 2,400원이 22년도에 지출이 되고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이거 지금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금액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평택시 전체 위원회가 168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법령에 제6조 3항에 위원회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점검 여부 표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한 분도 작성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점검해서 점검표를 제출하신 과가 있는지요? 있습니까? 국제교류 우리 국제문화국 자체 내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응? 관계 법령에 자료 서식이 이겁니다. 이거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만드실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그럼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불용액을 남기시고 나서 매년 한 번씩 과연 이 위원회가 존재 여부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2년 이상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폐지 수순을 밟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체 정비를 하셔서 검토 결과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제문화국 전 5개 부서에서 이거를 하신 과가 한 과도 없으세요. 이거는 상당히 좀 위원회를 168개나 갖고 있는 평택시에서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돈이 합리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위원회에 계속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생각이 거의 다 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양한 우리하고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다양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데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 비슷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 위원회 전체가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거는 잘못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존속 업무 점검 등 그 검토 결과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면 제가 이 부분만 전체로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예산이 나갔습니다. 보통 대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비대면이나 서면으로 하면 웬만한 부서들은 거의 안 내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가는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에 7월 달에 비대면으로 하시고 예산을 240만 원을 세우셔서 24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비대면에도 이렇게 나가는 사항들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지원 협의회가 2021년 11월 1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희 조례에 보면 20명이 그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정족수가 몇 명이죠? 국장님, 위원회가 성립이 되려면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15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4명이 참석했는데 이것도 대면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위원회가 위원회를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 그 최대 인원이 9명인데 뭐 대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대면으로 쭉 하셨는데 22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었는데 예산을 100만 원 세우셔서 100만 원을 다 불용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뭐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을 좀 줄이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국제문화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지적받는 사항이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 하실까 봐요. 네, 괜찮으시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